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우리 현대사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을 둔 것을 뺀다면 어쩌면 그건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처음이라고. 네, 재직 중에 어머님이 네. 돌아가신 건 처음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92세 이제 노환으로 한 2주 전부터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네. 이제 작고하셨다고 합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 마찬가지지만 인류가 2000년 정도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전쟁, 해방, 식민지 다 겪으신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다. 근데 어머니 강한옥 여사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나 흥남철수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저 한편의 드라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사연이 많아서 제가 지금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네. 그렇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전쟁 시기 1950년 12월이었었죠. 흥남철수가 있었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가족이 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거제에 이제 정착을 잠시 하게 되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나는 거죠. 네. 그때 사연들은 아마 인터뷰나 이런 것들로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흥남철수 그 부산 무슨 영화였죠? 저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국제시장. 국제시장에서도 나오죠. 네, 네. 자, 심지어 이 흥남철수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의 대통령의 부모가 거기 타 있었다라는 게 인용될 만큼 유명한 이야기인데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인기 드라마 타임리스라는,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를 바꾸려는 범죄자를 막는 내용. Parents of futur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그 어머니를 막으면 그 대통령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나 봐요. 실제로 이제 50년 11월 평안남도 개마고원의 저수지 장진호에서 미 해군 1사단이 중공군 대규모 사단과 마주치죠. 네, 15,000여 명이 중공군 12만 명과 마주쳐가지고 결국 미군 사망자만 3,600여 명이 나왔는데, 네, 장진호 전투. 미국 전투 역사상 아주 참혹한. 그때 메르디스 그리고 이제 흥남철수 작전이 이루어지죠. 빅토리아호에 오른 피난민 중에 저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흥남철수 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려오는 동안에 또 그 피난민들 가운데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출발할 때는 14,000명, 네. 도착할 때는 14,005명.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어머니가 이제 들려주신 아주 이제 흥미로운 기억이 그 12월 24일 떠난 다음 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 미군들이 그 뱃속의 피난민들에게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한 봉지씩 주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부 한 알씩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만 이제 들은 네. 이야기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참 뭉클하면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그때 흥남철수 때 네. 오남매 중에 이제 큰 딸만 있었을 때죠. 딸만 있었을 때 배를 타고 내려오셨고 네, 사실 저 메르디스호가요 60명 정원이었답니다. 거기에 14,000명이 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기적으로 불리고 그렇게 거제로 내려와서 수용소를 거쳐서 거제도에서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원래 흥남에서 공무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그맣게 뭐 지금으로 하면 장사 같은 걸 시작하셨는데 잘 안 되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얼마 지나서 않으셔서는 이제 돌아가신 이 여사님께서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지다시피 했었고 그때 뭐 좌파 안에서 옷을 판다거나 연탄 배달을 한다거나 네. 그때 이제 문 대통령도 직접 그 일을 돕기도 했었고 말씀하시기로는 그래요. 연탄 이렇게 배달하는 거 도우면서도 좀 툴툴거렸었고 성당에서 구원물품 같은 거 이렇게 받아와라 그래도 굉장히 불평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돈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어머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라고 네. 지난 날을 회고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문 대통령이 고등학생 때까지 어머니가 연탄 배달을 하셨다고 하고요. 네. 아버지가 몇 번 실패하신 다음엔 어머니가 사실상 가장이 되신 거죠. 가장이 그 시대에는 되셨다고. 네. 생각보다 그런 일들도 주변에 그럼요. 보면 많이들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문용영옹이 70년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들어가기 아마 전이거나 고무렵이었을 네, 거예요. 네. 고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뭐 이미 생활 능력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가족을 다 생계를 책임지고 대학 들어갔을 때도 어머니가 다 학비를 대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머니에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큰아들이죠. 네, 큰아들이 이제 어렵게 공부해서 경희대를 가고 경희대 보내놨더니 이제 시위 주도하다가 예. 구속이 됐었죠. 구속이 되죠. 네, 75 그게 75년쯤 됩니까? 이거는 70 경희대 이건 재학 중의 사진이고, 예, 예. 네, 이 저 중간에 저 김정순 여사 사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총무부장을 하면서 학생회장이 이미 구속돼 있었죠.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 집회를 주도했던 거고요. 그래서 75년도에 구속됐고 80년에야 복학을 해서 한 5년 동안을 사실은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왜 저 검찰에 송치될 때인가? 네. 그때 어머니가 그 호송차 따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한 열흘 가량을 아예 바깥을 안 보여주고 수감해서 면회도 안 시켜줬는데 어머님이 열흘 이상을 계속 바깥에서 기다렸던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차에 호송차에 탔는데 그 호송차가 지금 같은 그런 차량도 아니었고 거의 버스 같은데 동전구멍만한 그런 어떤 구멍만 이렇게 숨구멍만 뚫어놓은 건데 그 차를 뒤쫓아오면서 아마 호송차에 실리는 모습을 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또 쫓아오셨다. 그 네. 장면이 늘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고 또 잡혀가는 아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잡혀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면회 오는 게 그렇게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이렇게 운명이라는 책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75년입니다. 그리고 79년에 1차 그 사법- 아들이 예. 80년에 사법고시에 이제 최종 합격하죠. 자석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네. 이제 학교를 쉬는 동안에 네. 사법시험 학교하고 상관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니까 네. 사법시험 준비를 해서 차석으로 사진을 좀 볼까요? 네. 했다라고 하고요. 아마 사진에 그 졸업식 때 또 화제가 됐던 게 연수생들이 이제 입학할 때하고 졸업할 때 네. 두 번 사진을 찍는데 요 사진은 예, 아, 하얀 양복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네, 오른쪽이 누군 것 같으세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네, 박원순 시장입니다. 네, 사법연수원에서 자, 아들이 이제 사법고시에 붙었고요. 또 있습니까, 사진이? 네. 이 사진은 변호사 문재인. 네, 이거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와 함께 저게 법무법인 부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2명 나왔다는 네. 그 법무법인. 네. 여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대선 투표 2012년 때 투표장에 모시고 갔었을 때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또 사진이 있으면 아마 이거는 이제 아, 딸 결혼식에서 따님 문재인 결혼식인데 대통령 딸 다혜 네. 씨가 결혼할 결혼할 때 그때 때. 성당에서 네. 결혼했을 때 같이 아, 사진을 이 성당에서 결혼식했는데 네. 지금 저 어머니 빈소가 네. 멋진 빈소가 이 성당이랍니다. 네. 이거는 2016년도에 미사 어머니와 함께 미사 보러 가면서 네. 그렇군요. 이 사진도 네. 어머니와 함께하는 사진들 보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그리고, 이제 네. 청와대를 이제 소개해드린 날이었답니다. 2017년 10월이었죠. 네. 5월 대통령이 5월에 당선되던가요? 그렇죠. 몇 그렇습니다. 달 만에 이제 한 5개월 만에 어머니를 모시고 청와대에 모시고 와서 이렇게 아들이 손을 꽉 잡고 청와대를 구경시켜주는 사진인데, 네. 이거는요. 와서 저게 아, 2004년도. 네. 예, 이산가족 상봉단 당시입니다. 그때 상봉단에 그 어머님의 동생이죠. 막내 이모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 수석이었는데 금강산까지 직접 가서 막내 네. 이모랑 만났던 장면입니다. 네. 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편집된 영상으로 볼까요? 네. 준비되면 보여주십시오. 2004년 참여정부 시절이죠. 그러니까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때 어머니가 북측에 있는 동생을 동생이군요.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모인 거죠, 그죠? 그 강병욱 씨인데요. 네. 직접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내려왔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첫 마디가 이모님 제가 아마 조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네. 제 사연이 어머니한테 제일 지금까지 제도했던 그게 아마 이때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쨌든 간에 이모님은 만나셨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까 그 함주군 또는 흥남시의 우리 옛날 살던 곳 또는 어머니의 그 우리 외갓집 이런 쪽을 한번 갈 수 있으면 더 소원이 없는 거죠.
대통령의 이모를 그 이후에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생사조차도 네. 파악이 안 된다고 측에 협조를 안 합니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산가족의 아픔도 직접 문 대통령도 알고 겪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아들이 첫 번째 대선에 나섭니다. 그때 어머니 손잡고 대선 투표하러 가는데, 네, 그때 영상이 있더라고. 잠깐 보겠습니다. 네. 어머님이랑 같이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좋죠. 오늘 와서 어머니 댁에서 아침도 얻어먹고 자막 때문에 모시고 와서 좋죠. 좋은 꿈 꾸셨습니까? 아, 어쨌든 뭐 저는 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어머니가 85, 86쯤 되셨겠네요. 이렇게 역순으로. 사실 네. 각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막내 아들이 어머니랑 제일 가깝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화동 여사가 이 거제에 있으면서 좌판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처음엔 이제 달걀을 팔러 부산시장에 나갈 때 그때 항상 막내 아들이라서 등에 업고 다녔다 그래요. 네. 문 대통령이 그만큼 어머님이랑 같이 오시니까 어떠세요? 애정이 많을 수밖에 아이고, 없는 좋죠. 그런 오늘 와서 거죠. 어머니 댁에서 아들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참 모시고 와서 어떠셨을까 싶기도 하고. 네, 물론 저 대선에선 이제 집니다. 네. 어쨌든 뭐 저는 제 아,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아들이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된 뒤에도 강한홍 여사는 매우 조심스러웠다는 거예요. 네, 주변 사람들 이야기 잠깐 들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정치에 좀 연관되어 있는 분들하고는 완전 거리를 두시려고 합니다. 정당에다 저도 길에서 봬도 뭐 되도록이면 오해 안 받으려고 뭐 이렇게 피해 다니고 지난번 보통 집에 이렇게 찾아가셔도 그 못 들어오게 하세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성당은 매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도 아마 그런 어머니의 어떤 좀 아주 정결하고 아주 그 단정한 그런 성품들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임에도 아마 내가 손님들 만나고 이러면 혹시 오해 살까봐 굉장히 조심하셨나 봐요. 문 대통령이 그 자설 전에 밝힌 내용으로도 어머니가 굉장히 강단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가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울 때도 네. 안표 장사 같은 거를 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안표 장사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했다고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변에 아들한테 누가 되는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극히 꺼려하셨던 것 같아요. 보면. 네. 이제 사실 그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다니셨다고 아직까지 최근까지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어머님의 기도는 매일처럼 참 간절하셨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자랑스럽게 따지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을 가진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새벽같이 다니셨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대통령 어머님이 저기 사시는 줄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다고 네. 할 정도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 주신 묵주 반지를 23년 전에 준 묵주 반지를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손에 그래서 끼고 저희가 오늘 사진에서 찾아봤어요. 오늘 사진을 찾아봤는데 준비가 되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오늘 빈소에 저 묵지 반지를 3년 전에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아들이 정치를 하니까 미사를 네. 잘 못 가잖아요. 성당에 네. 자주 못 가니까 가지 못하는 대신에 묵주 반지라도 끼고 있어라 항상.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왼손 4번째 손가락에 묵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본 사진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여주시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사진 설명은 저희가 드렸고 쭉 흘려주십시오. 앞서 이제 강단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효도를 했다기보다는 가슴 아픈 오히려 불효의 기억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생각해 보시면 영광의 추억도 많이 드렸지만 고통을 훨씬 많이 드린 것 같다. 네, 홀로 되신 어머님 두고 집회하다가 구속 수감됐죠. 네. 어렵게 사법시험 그 시절에 통과해서 사실 출세해서 뭐 부를 누리기보다는 또 인권 변호사로서 고생하는 모습만 많이 네. 보여줬지 사법시험 않습니까? 차석 합격했는데 네. 판검사기를 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하다가 시위를 하다가 구속이 된 뭐 사람들이 주변에도 저도 많이 있지만 제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어머니 볼 때라고 얘기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접 면회를 오거나 이럴 때 그 미안함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고요. 또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보러 온다고 잡으러 다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제일 자식들이 민주화운동하다가 힘들었던 게 이 부모님이 당시에는 뭐 빨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식들한테 민주화운동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경찰들이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앞서 강단이 있다, 아들 위해 새벽 기도한다 했는데 또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이 힘들게 사시면서 강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머니들이 특히 또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어머니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발인이 내일 그냥 3일장이니까 내일인가? 3일장 가족장으로 가장 가능하면 이제 조촐하게 글자가도로 치르고 이제 양산에 있는 이제 장례 추모공원에 안장을 할 그럴 계획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모시는 그 종교 지도자분들의 모습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 전에 뭐 정치인이라든가 다른 어떤 뭐 관계가 있는 쪽에서도 일절 가능하면 조문객을 받지 않으려는 네. 입장이었고 청와대에서도 최소 인원만이 내려가서 뭐 경호실장을 포함해서 네. 돕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뉴스 보니까 김부겸 의원마저도 또 부산 지역 의원들도 갔다가 문상을 못하고 돌아오더군요.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강한학 요사의 인생을 보면 우리 현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피난 오고 어렵게 자식들 기르고 또 그 자식이 민주화 운동을 해서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큰 기여를 하고 그 아들이 대통령 된 것까지 보고 가셨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아들이 이루려는 남북협력시대 그 통일을 보지 못하고 고향엔 다시 못 가보고 돌아가신 게 아쉬운 것 같아요. 평생의 꿈이 고향에 가보는 거였었다 그래요. 근데 그 꿈을 결국 이루지 못하셨는데요. 비슷한 처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하신 분이 13만 명이 넘는데요. 네. 한 8만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5만 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도 이산가족 상봉이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북 간에 모두 다 다른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네.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이혜훈 의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